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리플 관련돼서 너무 부정적인 소식들이 좀 많아서 좀 긍정적인 소식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리플 가격이 최근 좀 하락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보더라도 뭐 긍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물론 부정적인 게 좀 다수였고요. 트럼프 뭐 후광 벗자 암호화폐 이제 하락하고 뭐 리플은 새 국면 하면서 뭐 리플도 뭐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저는 필요한 이제 조정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비즈서부터 뉴스원 일제 할 것 없이 트럼프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트럼프 효과. 그래서 저도 약간 트럼프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 트럼프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트럼프 효과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아직 시작도 저는 안 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또 오늘 뉴스 중에 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리플 이제 2025년 첫 하락, 이제, 데스크로스 발생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데스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얘기하는 이제 하락의 이제 모멘텀을 이제 암시해서 좀 부정적인 그 뉴스기도 해요. 반대 개념은 이제 골든 크로스가 있기는 한데 지금 하락에 이제 첫 이제 데스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다 부정적이진 않아요. 또 저희가 커버를 또 했지만 요번에 이제 리플에서 기업 공개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면서 이제 8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조금 기업 공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라고 봅시다. 중장기에서는 좀 이제 IPO가 이제 성사될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을 넘어설 가능성까지도 이제 보고 있죠. 사실 여기 뭐 뉴스 중에서도 보통은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 나왔는데 보통 비트코인 나오고 리플 나오는 거 약간 섬세한 이제 여론의 어떻게 보면은 여론이 조금 리플 쪽으로 좀 이제 긍정적으로 아니면 약간 순위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아까 전에 그 트럼프 효과 좀 나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자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좀 대서특필을 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블랙록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지만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끈 거에서 굉장히 큰 축에 이제 들고 있는데 이번에 클라임 체인지 관련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풀아웃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트럼프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죠. 뭐 부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하고 굉장히 큰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2050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넷제로를 실현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SG. 모든 경영평가, 특히 공기업에는 ESG 평가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있고 솔루션에 관련돼 가지고 블록체인을 포함해 가지고 ESG는 반드시 들어갈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펀드 매니저에서 가장 큰 이제 블랙록이 이제 뺀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크립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파장이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는 사실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 보시면은 트럼프의 굴복한 저크버그 해가지고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팩트 체크 관련된 거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 팩트 체크가 왜 생겼냐면은 엄밀히 따지면 2016년인가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약간 가짜 뉴스가 많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작은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팩트 체크에 대해서 뭐 한쪽에만 이제 편향된 것도 있고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근데 결국에는 트럼프 때문에 요번에 대통령 되면서 요번이 마지막이잖아요. 또 대통령 안 되니까 이제 무지막지하게 나갈 거 누가 봐도 예상이 되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효과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페이스북도 이제 나가게 된 거고요. 또 구글도 기부 뭐 행렬 동참했네 하면서 트럼프 줄대기 너무 당연한 거죠. 비트코인의 현 현상을 이제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가죠. 흔들리는 비트코인 뭐라고 돼 있어요. 부자 아빠 기요사케 세일 도입 박연 세일이라고 하면서 추매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리플이 가격 방어라고 해야 될까요? 가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트럼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진
사진 올려놨고요. CEO가. 그 다음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돼가지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랬더니 어제자긴 합니다. 이제 리플에서 또 뭐 내놨습니까? DZ 뱅크라고 해서 독일 뱅크예요. 사실은 이 뉴스가 사실은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기억하는 2023년도에 이미 나온 얘기이기도 하지만 클라이언트 중에 가장 큰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뭡니까? 이제 고객사 중에서 리플 관련돼서 리플 이제 보관이죠. 이제 그 커스터드 관련해가지고 홍보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홍보를 하는 영상을 하나 띄웠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받고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저먼 뱅킹 이제 리더인 이제 디지뱅크에서 어답트 리플을 이제 디지털 에셋으로 이제 에셋 커스터드 그러니까 그 에셋 보관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현황 이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가지고 이제 디지뱅크 도대체 어떤 뱅크인지 궁금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 관련된 내용은 사실 오늘자 뉴스에서도 조금 나왔어요. 이제 리플하고 디지뱅크 해가지고 크립토 관련된 이제 전문지에서도 디지뱅크가 이제 디지털 에셋 커스터디 그러니까 보관하는 걸로 디지털 에셋은 보관하는 플랫폼으로 리플을 이제 활용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This is one of the first of kinds of Germany. 그러니까 저먼에서도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도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리플이 어쨌든 저먼에서 굉장히 그 디지뱅크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디지뱅크에서 보면은 설립은 2001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독일에 있고요. 6천억 유로 이상 총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직원 수가 약 3만 명. 그다음에 보관 자산 규모가 약 3,5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일 내에서 막 800개 이제 협동조합 은행을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 금융, 그다음에 독일 중소기업, 대기업 대상으로 금융 상품이라든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규모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가지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디지뱅크가 거의 뭐 자산 6조 유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로 약 8,400조 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사실 그때 말씀드릴 때 약 4,000조 원이었는데 거의 2배 차이죠. 그렇다고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뭐 크냐 그렇게 비교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정말 그 영향력이라든지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 지점을 비교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제 생각에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신한은행 뭐 비교하면은 우리가 700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거의 뭐 10배 이상이죠. 10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호재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호재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은행이 그 독일의 전자증권법 따라가지고 요번에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주목을 많이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2023년도에 뉴스가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지금 최신 뉴스 보니까 네이버 플랫폼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그 독일 3위 은행 디지뱅크 관련돼 가지고 2023년 11월 유사한 자산 보관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산 보관 그러니까 방금 나왔던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았더라고요. 국내 언론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도 사실 나온 뉴스가 있어요. 크립토 뉴스에서는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디지뱅크에서 파트너 위드 리플 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커스텀 서비스 이제 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얘기는 됐고요. 클라이언트도 있지만 이번에 공식화하고 이렇게 홍보화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조금 국내에서 좀 유명 언론들이 이런 것 좀 퍼다 날랐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이제 본인들의 이제 고객 클라이언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나온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쭉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이 디지뱅크 관련돼서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에셋 관련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다. 저머니에서 사실 뭐 2위라고 하는 데도 있고 1위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프로젝트를 좀 살펴보니까 디지뱅크에서 디지털 자산 보관, 결제 관리에 대한 최첨단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자본시장 프로세스와 원활하게 통합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독일 금융법 중에 증권법이 이제 바뀌었을 때 토큰화된 채권, 그러니까 디지털 증권 관리를 가능하게 해줬어요. 이 그 독일 금융법이. 그에 따라서 이제 금융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자산 관리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 리플을 활용했다는 거죠. 디지뱅크가 그냥 소위 얘기해서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독일 안에서도 정말 3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큰 은행이 이제 리플의 클라이언트로 있다라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관련된 이제 헤드도 얘기를 해요. 디지털 애셋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디지뱅크도 quite 이제 해피하다, 정말 행복하다, 뭐 굉장히 코멘트를 하고 아까 전에 영상에서 출연했던 분이죠. 영상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디지뱅크가 이제 리플 이제 그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 통합해 가지고 이거는 사실 그 웹사이트에 나온 거예요. 나온 내용을 그냥 정리한 건데요. 보관 결제 시스템에 이제 블록체인 분석과 지갑 관리를 통합해서 거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고요. 법적 준수, 법에 맞게끔 전자증권법에 따라서 디지털 증권과 이제 암호화폐 처리를 할 수 있게 설계를 했고, 기존 시장 프로세스와 통합,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매끄럽게 돼야죠. 이거에 가장 효율성이 높고 가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충족하고 있는 게 리플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플 이제 케이스 스터디스 가서 보면 커스터머 이렇게 나가지고 디지뱅크가 올라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은행도 있고요. 페이먼트 시스템도 있고요. 하나하나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디지뱅크 외에도 이제 제가 천천히 이제 시간 될 때 여기 은행도 있잖아요.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은행 그다음에 페이먼트, 여러분들 로고 보시면은 조금 보이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고 리플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제 그 솔루션이 계속 개발되고 오면서 리플이 이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리플이 정말 핀테크 기업이라고 할까요? 핀테크 기업으로서 핀테크는 아니죠. 블록체인 기업이자 핀테크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은행이나 핀테크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정말 적절할 때 홍보 잘한 걸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이제 시장 입지도 많이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은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이제 클라이언트와 협력 확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소위 얘기해서 믿고 기다리시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언제 발표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좋은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디지뱅크처럼 이제 성공적인 이제 협력 사례를 통해서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하고 금융 사업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 이제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인 이제 기술 적용하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 시장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시장 신뢰도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건 마찬가지지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인가요? 작년도에 이제 컨설팅 하는 와중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디지털 애셋 관련돼 가지고 작년이구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리플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각각 이제 블록체인들 회사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알트코인에 관련해서 또 블록체인과 이제 디지털 코인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죠. 디지털 자산에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규제라든지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많이 보고는 있어요. 그 중에서도 리플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리플은 이 모든 그 정부에서 물어보는 것들 아니면은 그들의 그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충분히 이제 백업이 가능.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정부에도 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가 갖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가격도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이제 트럼프 효과라고 하는 거 끝 아닙니다. 결코.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가격 하락의 일시적인 조정으로 저는 보고 있고 성공 사례하고 기술의 이제 긍정적인 이제 방향 바탕 이제
긍정적인 이제 효과로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텔레그램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리플과 이제 디지뱅크 성공 사례 바탕으로 리플의 이제 약간 좀 암울하니 좀 밝은 미래를 좀 조망해 봤고요. 리플의 성공이 이제 단순히 기대가 아닌 이제 실제 데이터와 사례로 입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음번에도 좀 더 긍정적인 이제 뉴스를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